네, 안녕하세요. 모든 과학 기술이나 지식이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 인간에 대한 학문, 즉 인문학이 가장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가 흔들리면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과학 기술을 만들고 요즘 뭐 로봇이다, AI다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어떤 뭐 가치라든가 윤리라든가 또 인간과 어쨌든 끊임없이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식들 이런 것들의 해답은 인문학적인 사고, 인문학이 제공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가장 모든 지식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절대 필요한 그러한 학문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은 그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신호들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뭐 건널목 신호등부터 또 전화가 왔을 때 울리는 신호음, 또 몸에서 오는 이상 신호, 또 뭐 좋아하는 사람이 보내는 어떤 친밀감의 신호,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시면 직장 상사가 보내는 어떤 경고의 신호, 또 금융시장이나 또 시장 경제에서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 우리는 그러한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분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은 신호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의 유무에 대한 우리의 최종 판단 역시 신호가 있다 혹은 신호가 없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잘 모르겠다 이런 모른다거나 판단의 유보는 제외하고 말이죠. 네.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신호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신호가 매우 약하거나 혹은 주변에 방해되는 자극들, 우리가 흔히 노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방해되는 자극들에 의해서 신호 유무의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심리 실험실에서 참가자들에게 가령 뭐 시작 소리가 들리고 난 후에 컴퓨터 모니터에 빨간 동그라미가 나오면 있다 라고 대답하고 빨간 동그라미가 나오지 않으면 없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간단한 시각 실험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자극, 즉 신호가 있을 때 있다 라고 대답하거나 혹은 없을 때 없다 라고 대답하면 정답이 되는 그런 간단한 실험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빈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제시된다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참가자라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빨간 동그라미의 크기가 매우 작고 또 화면에 마치 안개나 모래가 흩뿌러져 있는 것처럼 노이즈가 많고 또 제시 시간도 아주 매우 짧다면 틀린 대답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때 틀린 대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신호, 즉 빨간 동그라미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있다라고 하거나 혹은 제시되었는데도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입니다. 즉 신호 탐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두 가지 오류는 신호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오경보, 영어로는 false alarm 뭐 이렇게 부르고요. 신호가 있는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miss 하는 거죠. 그래서 누락, 우리말로는 누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오류든 간에 피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이 두 가지 오류는 하나를 피하려고 하면 다른 하나가 늘어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류 중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오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오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공군 레이더 부대에서 적기의 출현을 감시하는 병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적기는 이 병사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나타난다면 경보 단추를 눌러서 아군의 전투기도 서둘러 이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적기가 나타났을 때 정확하게 단추를 누르거나 혹은 적기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에는 적기의 신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해 신호들, 즉 노이즈,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민간 항공기나 날아가는 철새떼 등 이런 노이즈들이 나타나고 레이더 탐지 병사는 이런 노이즈로부터 진짜 신호를 구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구분하게 되면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단추를 누르는 오경보와 적기가 나타났는데 단추를 누르지 않은 누락 오류입니다. 이 병사에게 어떤 오류를 피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것이 더 치명적인 것이냐 이거죠.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기를 탐지 못해서 일어나는 손실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즉 레이더 탐지의 경우 이 오경보 오류보다 누락 오류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만일 레이더 탐지 병사가 노이즈를 신호로 착각해서 오경보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군의 전투기도 비상이 걸려서 출격하는 등 소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책임을 물어서 그 병사에게 아주 심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사들은 앞으로 레이더 이렇게 보면서 오경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단추 누르는, 이 경보 단추를 누르는 판단을 매우 신중하게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오경보 오류는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적기가 정말 나타났을 때 누락하는, 미스하는 오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오경보 오류가 줄어드는 대신 누락 오류는 증가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경보에 대한 심한 처벌을 하는 지휘관은 자신이 누락의 오류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령 판사의 경우도 항상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아니면 죄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즉 판사가 죄를 우리가 신호라고 했을 때 죄가 있는 사람에게 유죄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러한 판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유죄라고 하거나 뭐죠? 오경보 오류입니다. 죄 있는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뭐죠? 미스하는 거죠. 누락 오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 오류 모두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오류는 사실 인간이 판단하는 이런 세상에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판사의 경우 어떤 오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판단 기준과 가치가 변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여러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즉 누락 오류보다는 오경보 오류를 범하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을 피하려는 이런 노력은 다른 한편으로 누락 오류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와 노이즈, 이 두 가지가 상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또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를 탐지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 따라서 주의를 비롯한 인간의 인지 과정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신호 탐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자, 신호라는 것은 단순한 불빛이나 신호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보나 정보들의 복합체일 수도 있습니다. 감각적 신호를 탐지하는 것은 실제로 신호의 강도가 그 주변의 노이즈로부터 얼마나 뚜렷하게 구별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호가 얼마나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신호를 탐지하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항 검색대 엑스레이 영상에서 가방 속에 총기류가 있다면 반드시 탐지를 해야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라면 실제로 이 신호, 즉 그 총기의 영상을 탐지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기류에는 여러 다양한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개의 정해진 신호가 아닐 때에는 더욱 탐지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유방조영술로 암이 발견되는 확률은 약 0.5%로 알려져 있고 방사선과에서 더 희귀한 암 징후는 그보다도 더 낮은 확률로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도의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그 신호는 설령 그 신호가 나타났을 때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그런 비율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의 미트로프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그 공항 검색대나 혹은 병원 방사선과에서 위험 물체나 혹은 암의 징후를 탐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실제로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그런 요인들,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였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신호들이 나타나는 빈도,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찾아야 하는 신호가 여러 개일 때나 또 그 신호의 모호함 정도가 높을 때, 이럴 때 신호 탐지의 정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시각적으로 찾는 것, 탐색하는 걸 우리가 이제 시각적 탐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각적 탐색은 탐지하는 사람의 성격 특성과도 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심리학에서 가장 타당한 신뢰로운 그런 검사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성격의 5요인 검사가 있는데요. 그 5요인 중에서 5가지 요인 중에 성실성이라는 그런 척도하고 이 시각적 탐색은 상당히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 찾는 사람을 고용하겠다. 그러면 이 성격 검사를 좀 해서 이 성실성 척도가 높은 사람,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리가 보통 채용을 한다면 뭔가 좀 더 잘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발견을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신호를 탐지하는 일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령 업무 환경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신호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공항 검색대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가끔 가방에 총기 모형 같은 것들을 넣어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든가, 또 특정한 신호만을 탐색하도록 분업하는 방법.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마약만 탐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총기류만을 검색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신호를 좀 더 이렇게 나누어서 특정한 신호만 탐지하게 하면 훨씬 더 탐색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미디어나 또 정치가들이 보이는 행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령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약품이나 위험한 소독제를 막 언급한 일이 있었죠. 또 뉴스나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예전에 김정은의 신상과 관련돼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뉴스를 막 내보내는 것. 왜 그럴까요? 오경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대중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들은 보수적으로 누락하는 오류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죠. 미스하는 것은 미스했는지 아닌지 자체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신호를 알리는, 그래서 오경보도 함께 증가하는 대중매체와 정치가들에게 대중들은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 혹은 신호 비슷한 것이라도 먼저 얘기하면 주목을 받고 또 설령 틀려도 크게 책임을 지지 않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현명한 국민이라면 적중하는 빈도와 오경보 빈도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무리 적중률이 높아도 이 오경보 비율 역시 높다면 그저 주목받는 것에만 열중하는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이나 언론의 팩트체크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도 이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100m보다 높을 것 같습니까? 혹은 낮을 것 같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정박 효과, 영어로는 앵커링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어떤 기준들이 처음에 제시되느냐, 제가 짐작한 때 반 이상은 틀렸을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카네만 교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My side bias, 내 편 편향이라는 그 이득보다 손실이 클 수 있음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